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증시는 FOMC 결과 및 반도체 이슈를 소화하면서 상승했으나 반도체주 부진에 코스피는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30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휴장 및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비컷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져 온 가운데 50bp 인하가 현실화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아직 괜찮다고 평가했고 고용 불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후년까지의 인하 폭이 전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서 미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또한 휴장 동안의 이슈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이폰 16 사전 주문 부진 소식에 애플 관련주들이 하락했고 또 모건 스탠리가 일반 디램과 HBM의 가격 하락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크게 하락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헬스케어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해 보합권에서 안착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실업지표 호조에 낙관론이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했고 S&P 500도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으로 전주 및 예상을 밑돌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견고한 고용시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매그니피센트 7의 상승 등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고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부동산 업종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위안화 강세 효과와 더불어 LPR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연준의 비컷 결정에 주요국 증시가 1에서 2% 내외 강세를 보였습니다. BOE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예상치를 하회한 실업지표 결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했고 달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 고조에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연준 비컷의 경기 침체와 고용 둔화 우려가 투심을 일부 위축시켰었으나 실업 지표로 견고한 고용 시장이 확인되면서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국내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 강도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또한 BOJ 회의와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결 결정이 우세하지만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실업지표 호조로 미국 증시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도 최고치를 재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 채권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브라질 채권의 투자 성과를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은 브라질 채권이 약 2에서 30% 정도의 성과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2.1%라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 성과를 좀 저희가 분해를 해볼 때 브라질의 고유 요인보다는 글로벌 금리 하락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 채권 투자 수익률은 크게 채권 투자 수익률과 이제 통화 수익률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금리를 보시면 신흥국 전반의 금리와 브라질 금리를 보시면 3분기 이후로 다른 여타 신흥국들의 금리는 미국 금리 하락에 동조되어서 급락을 한 반면에 브라질의 금리는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가 브라질 헤아라가 달러 대비로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이 하늘색 선이 내려갈수록 브라질 헤아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인데, 반대로 원화 가치도
달러화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 통화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 3분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 성과를 요약을 하자면 2%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수치였고,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기대한 것보다는 채권 성과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0.75%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2021년부터 급격히 인상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을 하다가 지난 6월과 7월 달에는 연속 만장일치 동결한 이후에 오히려 인상으로 전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중앙은행 총재가 바뀔 예정인데 차기 총재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부총재를 담당하고 있던 위원을 현재 대통령이 차기 총재로 지명을 한 상황인데, 10월 지방선거 이후에 의회를 거쳐서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저희가 이제 브라질 채권을 전망을 볼 때는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시장금리의 하락 여력은 더 작아진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과거처럼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경기가 좋아서 나타나는 기준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제 통화 가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물과 단기물 중에서는 금리 상승에는 둔감하고 통화정책 안정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기물을 장기물보다 선호한다라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브라질이 기준금리를 1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되면서 금리 하락 여력은 더욱 잦아졌는데요.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물보다는 금리 변화에 민감도가 작은 단기물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LIG 넥스원 목표주가 상향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LIG 넥스원의 업데이트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도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합니다. LIG 넥스원의 주가는 7월 중순에 장중 24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최근 저점인 9월 9일 기준으로는 16만 8,700원까지 하락해서 약 30% 이상의 주가 하락률을 최근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이 16.6%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수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하락을 했었던 건데요. 물론 다른 방산주들도 8, 9월에 전반적인 조정세를 기록을 했지만 LIG 넥스원의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이는 2분기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수주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추석 전이었던 9월 9일이 있었던 주에 여러 매체에서 이라크가 천궁2 대공미사일을 수주 발주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자료가 발간될 때까지만 해도 보도 외에는 다른 뉴스가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수주 공시를 통해서 3.7조 원 규모의 수주가 확정되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이라크의 천궁2 수주를 추정에 반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2026년부터 일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걸로 가정해서 추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라크 수출이 최종 성사됨에 따라서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까지 총 4개국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노르웨이의 나삼스, 또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 등과 함께 서방권의 대표적인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천궁2가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K9과 K2, 또 K239 천무, FA50 등과 함께 K방산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천궁2가 등극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천궁의 신규 도입이나 기존 도입국의 추가 도입 및
향후 엘셈의 추가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조 원 규모의 천궁2가 이렇게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천궁2가 K방산 베스트셀러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정동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SK이노베이션 어제 그 합병이 거의 뭐 확정이어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어제 밤까지 이제 주식 매수 청구 행사가 가능했지만 이 직전 거래일인 추석 전에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증권사 출구를 통한 주식 매수 청구 접수를 마무리했었고 어저께는 이제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제 종가가 그 청구 가액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3,300억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SK이노베이션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위해 그 8천억에서 1.4조 원 가량을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5천억에서 1조 가량의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되게 합병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합병이 된다면 합병 시너지가 발생하긴 합니다. 제품과 원재료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이 판매망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외에도 그 시가총액이 현재 10.8조 원 대비해서 합병이 되면 16.6조 원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서 비중 유지를 위한 기관 매수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K 그 온과 다른 두 회사가 합쳐지는 합병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의 실적이 부진하지만 이쪽에서 추가적인 재무 개선 및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SK온도 좀 안정화된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3분기 실적은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요. 이는 대부분 유가 하락 때문에 정유 부분과 시추하는 부분 두 곳에서 실적이 부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4분기 때 유가가 유지가 되거나 상승한다면 반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핵심 부분인 SK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판매 가격 상승과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적자 축소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SKI와 SKENSE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라든지 비중 유지를 위한 기관 매수세 기대감, 그리고 SK온의 그런 개별적 합병에 따른 재무 개선 및 모회사의 재무 안정화에 따른 SK온 자금조달 안정화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에코마케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용현 의원입니다. 네,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예상보다 글로벌 진출 속도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2024년 영업 지배주주 순이익을 4% 하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목표 주가는 2025년 PE 기준으로 8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마케팅은 4분기부터 해외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초기인 만큼 실적 기여도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흥행이 가시화 된다면 주가는 장기 성장성까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지금 크게 광고, 안다르, 데일리앤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광고 쪽에서는 최근에 아마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특히나 화장품 기업들이 아마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그쪽에서 광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마켓 쉐어를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르 같은 경우는 전지현을 마케팅을 썼는데 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나타날 것이다, 효과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일리앤코 같은 경우는 D2C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생활가전 등으로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에코마케팅에서 투자금 바이를 유지를 하겠지만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글로벌 진출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